네, 금주의 한 뉴스를 정리하는 시사브리핑입니다.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 주간 떠들썩하게 만든 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 김해공항에서 고속 질주하다가 사람 친 사고였죠. 네,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당시 공항에 내리는 승객 짐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난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였는데요. 예. 블랙박스 영상을 좀 토대로 보면 가해 차량이 사고 지점까지 6초 만에 220여 미터를 달렸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중태에 빠져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뭐라 그러던가요? 같이 탄 동승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서 내려주려고 차 속도를 조금 냈고 그랬기 때문에 앞에 사람을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음성을 들어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운전자가 오 역시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감에 대해서 말하는 듯한 그런 대화가 있고요. 동승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코너 조심해라 멈춰라 다급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속도를 과시하거나 즐기고 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고요. 예. 게다가 이 공항도로는 보통 시내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우리가 지나가기 불편한 도로들처럼 뭐 불법 주차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죠. 예. 근데 이거 지금 그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사고는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더 들끓고 있는 거고 억울한 사고는 사실 뭐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크림빵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예. 운전자 부주의로 억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15년에 임신한 아내한테 줄 그렇죠.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였죠. 교사 준비하던 분이었잖아요. 네. 예. 참 20대 가장이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죽거나 피해보는 사고들을 보면서 화나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요. 과속과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운전자들의 과신이나 태만은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 면허 취득이 쉬워서 운전자들 인식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면허가 워낙 쉽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전에는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번의 간소화를 거쳐서 지금 13시간 받는 게 다거든요. 예. 그런데 운전면허 간소화가 단순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면허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대체적으로 운전이란 걸 쉽게 생각하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 이게 대다수 교통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다른 나라 면허 따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우리나라가 13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60시간이 넘고요. 일본 50시간이 넘습니다. 총 따려면 한 2, 3개월부터 반년 정도 걸리고 호주 4년, 프랑스 3년, 독일 2년 정도 걸립니다. 뉴질랜드는 진짜 복잡해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연습면허라는 걸 받거든요. 연습면허를 받아야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또 연습할 때 정식면허 딴 지 2년 넘은 운전자가 꼭 옆에 동승을 해야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6개월 해야지만 제한면허라는 걸 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18개월이 지나야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면허 취득 과정이 엄격한 거하고 교통사고 발생 빈도나 사고율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할 수가 있나요? 실질적인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선진국이 1,000명 조금 넘습니다. 3, 4배, 4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구 차이를 뭐 감안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인구가 적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선진국들을 보면 이 면허 따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합니다. 뭐 야간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이고 독일은 또 교통사고 응급조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기본 숙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면허를 따서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건 법적으로 운전이 분명히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면허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할 때 주행 연습이라는 걸 또 돈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보닛이나 엔진 이런 면에서 차량에 대한 기본 상식이 많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도 많죠. 운전면허 지금 갱신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어린이가 무면허 운전했었잖아요. 네네. 무면허 운전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요즘에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무면허 10대가 빗길에 운전하다가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들은 무면허지만 시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 여부를 확인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분실 면허증을 이용해서 차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28일인데요. 충북 제천에서 무면허 10대가 술까지 마시고 1km 정도를 역주행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예. 이 순찰차가 튕겨나가면서 또 다른 승용차 충돌했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생 운전사고 이것도 좀 잠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7월 11일이었는데요. 예.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엄마 몰래 차를 끌고 나가서 50분간 운행을 합니다. 집 근처 구청, 마트 돌아다니면서 총 7km 구간을 운전을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학생이 게임으로 운전을 배웠다고 네. 대답을 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운전석에 웬 어린아이가 있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목만 봐도 참 10대들이 운전대 잡는 것에 겁이 없구나, 인식이 없구나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학생은 만 14세 이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례를 쭈루룩 말씀드렸는데 무면허 운전사고가 특히 20세 이하가 많고요. 지금 이쯤 되니까 그냥 손 놓고 두고 볼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예. 그 대형 사망사고 내면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야기가 불거지는데 10대 무면허 사고가 얼마나 될까요? 2012년부터 5년간 5,500여 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매년마다 1,000건이 넘는 기록인 거죠. 10대 무면허 사고가 전체 무면허 사고의 12%나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확인자가 그렇게 부실한가요? 일단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해보니까 위조도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쉬운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카쉐어링이 인기를 끌면서 확인 과정이 굉장히 미비한데 앵커님 혹시 카쉐어링 이용해 보셨어요? 아,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아, 네. 예. 저는 좀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얼굴 확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 주차장의 지역마다 동네별로 거점으로 운영을 해요. 예. 무인 주차장이. 그러면 만약에 동작구에서 차를 빌려서 마포구에 있는 주차장에 둘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그냥 얼굴 확인 없이 반납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혹시나 앱에 뭐 개인정보 인증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부모님 걸로 게임, 성인 인증 게임도 그렇죠. 뭐 다 쉽게 하는 마당에 이 정도 인증 절차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면허증 분실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예. 부모 차를 가져다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자동차 키나 면허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카쉐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후로 그 사고 수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예. 도입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한 50건 정도 불과했는데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2012년부터 그러니까 카쉐어링 서비스가 도입되면서부터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는 689건 정도 예. 10배가 넘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면허 취득 연령을 좀 내려서 차라리 면허를 주고 예. 정식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무면허 사고를 더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면허 체계가 이래가지고는 지금 뭐 성인도 그렇고 연령만 낮춰서는 될 게 아니라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주의 시사